저 앞에 지금 안강 박격포 사격장 포탄이 떨어지는 위치가 보입니다. 저 검은색으로 표시되는 그곳이 땅을 쭉 깎아서 나무가 없이 만들어 놓은 그러한 곳입니다. 경주 안강의 박격포 사격장, 또 공영 화기 사격장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마른 산불인데 저기가 사격장이니까 사격장 내에 있는 나무지대, 나무가 아닌 지대를 포함해서 그곳에서 화재가 난 겁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보고 화재 진압하는 것을 보면서 공무원을 비롯해서 거기에 협조하는 민관 그 인원이 나오고 장비가 동원되고 하면서 다들 애쓰는 그런 모습을 보고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연관해서 이 산불 대책을 좀 찾아보면 어떻겠는가,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 화재는 그날 바람이 대단히 심하게 불었습니다. 그래서 2시간 반이나 걸려서 진화를 했습니다. 다른 산불에 비하면 짧은 시간 안에 한 거지만 여기는 보통 그전에도 화재가 발생하면 대략 한 40분 안에 진화가 되곤 했던 그런 곳입니다. 이번에 이 산불 진화를 하는데 헬리콥터가 6대, 소방차 등 차량이 근 20대 이렇게 됐고, 투입된 인력도 50명이 넘는다, 이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화가 다 된 다음 날에도 소방 헬기가 추가적으로 진화 할 것이 있는지, 그리고 또 점검하는데 나섰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화재 진압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일이 있음으로 해서 군 사격장이 그 사격 연습을 할 수 없는, 그래서 군 업무에 차질이 생기고 비용도 들고 행정력도 많이 소모되고 공무원 내지는 민간인들의 안전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안강 군 사격장을 보면은 사격장은 사격장 나름대로 화재 발생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기는 합니다. 저 산 기슭에 중앙으로 보면은 일정 지점에, 일정 범위에 이제 사격을 하는 목표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부분을 남겨두고 오른쪽으로 아주 넓게, 그리고 왼쪽으로 아주 넓게 이렇게 산 위에서 산 아래까지 바리깡으로 밀듯이 그렇게 나무를 쫙 깎아내린, 그래서 보기에는 고속도로가 난 것처럼 보이게 이렇게 지대를 형성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좌우에 각각 보면은 맨 땅이 넓은 도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은 그 옆에 이어진 산으로 가는 이 수풀지대를 단절시키는, 끊어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 설령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불이 그쪽으로 넘어가지 않게 이렇게 해 놓은 것이죠. 이번 화재에서도 바로 그 양쪽에 고속도로를 내놨다고 하는 그 가운데 부분, 그곳에서 불이 발생했고 그 안에서 화재가 다 진압이 됐습니다. 이런 일을 우리가 보면서 사격장이 있으면 산불이 나는가, 이렇게 아주 단세포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전쟁 위험이 상존하고 있고 근래 그 위험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우리의 안보 상황에서는 군이 실전 능력을 향상시키고 또 이러한 사격 훈련을 이전보다 더 많이 충분히 해야 하는 것은 그것은 국방을 위한 요구 조건입니다. 이제는 그렇게 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사격 훈련을 하게 되면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게 당연한 일입니다. 지난 2021년이나 2022년에도 이 사격 훈련 중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물론 각각 40분 만에 완전 진화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격 훈련은 많이 해서 우리 군이 그 실전 능력이 좋아져야 하는데 사격 훈련을 하다 보면 화재가 발생한다. 그러면 훈련을 하면서도 화재가 발생했을 때 최단기간에 아주 비용도 적게 들이고 또 힘도 적게 들이고 이것을 진화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창의적인 생각이라는 것은 이런 데서 우리의 능력을 발휘해야 하는 겁니다. 사격을 해야 하는데, 사격 훈련을 해야 하는데 하면은 불이 날 수밖에 없고 그 불을 빨리 꺼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제 바로 이와 같은 장소에는 소화시설을 구축해야 하겠죠. 그런데 산불을 진화하는데 무엇이 어려운가? 아주 근본적인 데서 출발을 해봅시다. 그것은 산이 높다 하는 것이죠. 산 위로 물을 실어 나르는 것이 어렵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헬기가 물을 실어 나르는데 그게 또 강풍이 분다든지 또 연기가 많이 발생한다든지 하는 경우에 헬기가 접근하기가 곤란합니다. 결국은 산 위로 물을 실어 옮기는 이게 해결되면 되겠구나. 바로 그렇습니다. 물이 산 위에 있으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관해서 일반적인 산불 관리에 대해서 연구라든지 혹은 뭐 개발이라든지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소리가 아주 튼튼한 그런 어떤 그 소화시설을 건설하자. 그걸 또 AI가 관리하도록 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그것도 좋겠지만 비용이 대단히 많이 들겠죠. 그 다음에 또 이러한 산 위에 그 물탱크 시설을 한다. 어느 지자체에서 한 게 있는데 그 경우에 비용을 적게 들이기 위해서 빗물을 받아서 물을 채우고 또 그 빗물 받은 그게 증발해버리면 안 되니까 물이 증발하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을 한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또 무슨 뭘 아끼자고 하면은 갑자기 하루 한 끼만 먹고 살자 이런 식으로 무슨 빗물까지 받아서 하자.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사고의 전환을 해야 할 그런 지점인 겁니다. 산불을 끄는 그런 소화시설을 하는데 그걸 아주 튼튼하고 아주 오랫동안 쓸 수 있는 고급 돈을 많이 들인 것을 하겠다는 이 생각을 먼저 버립시다. 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번에 난 불이 위험한 것이다. 우선 이거부터 생각을 하십시오. 그러면 소화시설은 내구성보다는 이번에 유사시에 딱 한 번 제대로 작동을 하면 된다. 이렇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소화기 또 에어백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100년, 1000년간은 내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핵심을 놓친 이야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은 극소로 이렇게 비용은 낮추고 단 한 번 제대로 작동하는 이런 소방시설을 설치하면 되겠다.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접근을 했습니다. 바로 그것은 대형 물풍선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또 물풍선이라고 해서 무슨 비닐봉지에 담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물풍선 같은 물탱크다. 영구적인 물탱크가 아니다. 그런 뜻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바로 저 위에 지금 저 위쪽에 지금 잘 보이지는 않을지 모르겠지만 사격장에 나무 깎아놓은 자리가 보이죠? 예, 바로 거기입니다. 그게 양쪽에 2개가 있다고 한 건데 저게 사격장의 군 통제 라인입니다. 1차적인. 그 꼭대기 몇 군데에 한 3톤짜리 물풍선을 비치한다. 이제 그것을 이제 생각해 봅시다. 그래 놓고 화재가 발생하면 그걸 터뜨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3톤짜리 물풍선에 물은 어떻게 담을 것인가? 기존에 나와 있는 아주 커다란 시설, 내구성이 강한 시설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무슨 빗물을 모으겠다 이런 소리를 하던 그거 이야기 했었는데 빗물 모으기 그런 거 안 합니다. 소방 헬기가 물을 가득 채운 물풍선, 적절한 강도를 지닌 물탱크, 그거를 집어 올려서 저 꼭대기에 올려놓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 소형 소방 헬기가 한 번에 옮길 수 있는 물이 400에서 800리터 정도 되고, 그리고 이제 가장 흔한 주력 헬기, 여기서는 보통 3톤 정도의 물을 옮깁니다. 우리 소방청에는 대형 시콜스키, 이거는 아주 막강한 무기죠. 여기서는 한 번에 물을 8톤 정도를 옮기는데 그 헬기는 물대포가 있어서 조준 진화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게 너무 비싸고 우리 국내에는 몇 대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야기하는 3톤짜리 물풍선을 옮기는 것은 그저 소형이 아닌 우리 헬기면은 집어 올릴 수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디에 몇 개나 놓을 것인가? 그것은 우리 군과 소방청이 검토하고 결정을 하면 될 겁니다. 자, 이러한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창의적인 생각을 매번 하고 전달하는 것이 의미 있겠죠.